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보는 주식군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금요일 주가가 한번 빠졌습니다. 사실 4거래일 연속 오르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결국 매크로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이 됐다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한광통신 과연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주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한광통신 여기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한광통신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자가 21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좋아요가 200개가 되고 한 300개가 되고 진짜 한 500개가 된다. 그러면 수급을 한번 받아줄 수 있습니다. 뭘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수급을 한번 받아줄 수 있으니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대한광통신의 우리 다음 주 시장을 보려면 이제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코스피가 금요일에 많이 빠졌어요. 1.79% 빠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금요일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쪽 내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보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많다. 즉 사실상 지수는 급락하는데 실제로는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지수와 개별 종목의 체감이 이렇게 다른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지 코스닥 종목의 움직임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하락의 중심은 시장 전체보다 바로 대형주에 있습니다. 대형주. 명확하게 대형주 지수일수록 낙폭이 큽니다. 실제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전부터 국내 시장이 미국 기술주 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금요일 코스피 1.79% 시장 전체의 종목의 평균적인 체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즉 펀더멘탈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의 하락이 지수에 상당히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형주는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러면 그 다음 수급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외인이 코스피에서 2조를 매도합니다. 2조 순매도예요. 근데 프로그램 매도를 보면은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조와 1조 8천억. 여러분, 차익 거래보다 비차익 매도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면 금요일 매도를 단순히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확히는 ETF, 그 다음에 패시브, 바스켓 매매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포함해서 대형주 선물 익스포저를 줄이는 성격의 매매가 상당 부분 섞였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지수 하락의 핵심은 확실히 대형주에 집중된 외인들의 현물 매도라는 이쪽에서 찾는 게 더욱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외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아예 위험 자산으로 보고 셀 코리아라고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374원이에요. 원화가 더 세죠. 국내 변동성 지수 역시 마이너스 5.53%로 아시아 시장 전체에 보면은 대체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선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외인이 현물을 2조를 팔았지만 누적 계약 선물이 얼마냐? 바로 6만 9천 계약입니다. 정말로 극단적이죠. 그러면 이것까지의 데이터를 본다면은 외인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있다라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지금 대한광통신 코스닥 종목 얘기하는데 코스피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코스닥을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외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금요일의 하락을 글로벌 전면 리스크 오프보다는 한국 대형주에 집중된 수급 부담으로 해석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코스닥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79인데 코스닥은 0.09 플러스예요. 엄청난 상대 강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형주에서 빠진 돈이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오는구나, 스위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코스닥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마이너스 1200억, 기관이 마이너스 46억, 그 다음에 금투가 211억, 근데 개인이 플러스 1280억. 외인이 자금에서 그러니까 외인 자금이 코스피에서 빠져서 코스닥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확인된 것은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강하게 눌리는 상황에서도 뭐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바로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금이 이동했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버텨줬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상대 강세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여러분 이 다음 주를 볼 수 있는 단서가 이제 나옵니다. 코스피 대형주에서 강력한 수급 압력, 반면에 이게 이제 코스피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지수와 시장 폭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 강도가 다음 주에도 지속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대한광통신이 다음 주에 펼쳐질, 어떻게 랠리를 펼쳐질 것인가, 그걸 보는 진짜 체크 포인트다. 이거를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 코스닥 상승장이 시작됐다가 아니라 코스닥에서 상대 강도가 나타났고 다음 주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코스닥 종목 이 대한광통신 여러분 주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그 계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기만이 들어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간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해드리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다음 주에 진짜 순환매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 세 가지를 제시드립니다. 첫 번째 코스닥 수급입니다. 금요일 코스닥을 바치고 있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다음 주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온다면 상대 강도에 대한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거래대금입니다. 코스닥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특정 섹터에 거래대금이 집중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섹터 확산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로봇주 전체가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상 반도체 장비든 바이오든 원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그 다음에 거래대금, 섹터 확산, 이게 실제로 코스닥으로 실제 자금 로테이션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결국 뭘 봐야 되냐? 코스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실시간 추이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현물과 그 다음에 외인이 현재 선물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이 실시간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별 매매 추이를 정말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코스닥 당일 추이, 실시간 추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실상 일하느라 내가 바빠서 챙기기가 어렵고 확실한 대응 구간을 잡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대한광통신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내 개별 타점, 내 평단가와 비중을 점검해서 개별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작전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반드시 개별 타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개별 타점 잡으셔서 여러분들 진짜 확실하게 실시간 추이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개별 타점과 실시간 추이, 이것은 정말로 현재 구간에서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일하느라 바쁘시고 만약에 대한광통신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작전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 미리 보내놓으시고 이 주말에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대한광통신 그 확인을 이 주식군사와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한번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일 같은 주가,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주가가 과연 이렇게 돼서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지금처럼 외인이 선물을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한광통신이 과거 역사에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형적인 상황 과거에 언제 있었는지 그 날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 네, 바로 2020년입니다. 여러분. 자, 2020년으로 여러분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봉을 못 봐가지고 월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2020년 하반기 바로 5G에 대한 랠리 직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2023년, 2024년 미국 인프라 AI 통신망 수혜 당시 기대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20년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때 1단계 바로 지수를 누릅니다. 지수를 눌러요. 지수를 누르고 이때 파생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뭘 매집했나요? 선물을 그대로 매집하죠. 시장의 불안감이 팽배하고 외인이 대형주 현물을 패대기 치면서 지수를 인위적으로 누릅니다. 이때 바로 2020년 3월입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스몰캡인 대한광통신도 이때 시장 분위기 휩쓸려서 진짜 음봉을 제대로 맞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면서 최저가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인들이 조용히 선물 롱 포지션을 거대하게 누적하죠. 그러면서 바로 2단계가 터집니다. 그때 뭐냐? 이벤트가 지나가고 예를 들어 미국 고용지표 같은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고 외인들이 선물 롱 포지션을 수익 내기 위해서 지수를 바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는 이미 고점에서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자금이 어디로 돌아오냐? 바닥에 눌려있던 낙폭 과대 테마주 위주로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 9월 달에는 4,342원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아까 과거로 한번 봤을 때, 그죠? 자, 과거로 한번 봤을 때 제가 여러분 과거처럼 주가가 지금 롱 포지션, 선물 롱 포지션 갖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주가 폭등할 겁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교훈이 뭡니까?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니 여기서 뭘 해야 된다? 대응 구간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 구간을 잡아가지고 반드시 진짜 개별 타점 점검하고 실시간 추이를 따라잡아가지고 세력들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구간에서 정말 이 실시간 선물과 현물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그 추이를 확인해야겠고 개별 타점을 잡아서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작전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현재 구간 진짜 앞으로 있을 승리의 구간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넘어서 대승을 거두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군사가 우리 주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꼭 점검을 한번 해보고 내가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 제공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기셔가지고 작전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 진짜 대한광통신 소중한 종목인 만큼 소중한 내 투자금인 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보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은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 그랬습니다. 진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아직도 내가 지피가 돼 있지 않고 지기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있을 시장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를 이겨내는 구간으로 잘 대응하자. 거듭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군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채널 이 지금 영상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 아니면 구독 세 가지 뭐 문자 아무렇게나 보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여러분 시장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 매매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13년 전에 한창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펜 대학 다니면서 주식 경연대회 활동할 때 유행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 즉,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증시를 제가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증시 그 첫 번째는 코카콜라의 월봉입니다. 코카콜라의 월봉. 자, 보시면 2012년 7월 요렇게까지 어떻습니까? 주가가 제대로 우상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미증시는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어떤 게 미증시의 알고리즘을 탔냐? 바로 배당주가 탔어요. 배당주가 시장의 알고리즘을 타면서 우상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 차트 여기입니다. 우상향을 했다라는 것.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알고리즘은 안 돌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자, 보시면은 2012년 7월까지 코카콜라가 이렇게 쭉 우상향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바로 애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 자, 2012년 당시 애플 어떻습니까? 요때도 시장에 알고리즘이 돌았죠. 애플이 올라가면서 정확히 말하면 기술주에 대한 알고리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2012년 9월까지 제대로 우상향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결론은 뭐다?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즉 시장의 알고리즘 매매가 돌기 시작하면 확실히 그 섹터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이렇게 올라가죠.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제주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유사한 패턴으로 똑같이 올라가죠. 똑같이 쭉 올라갑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바로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바로 SK하이닉스겠죠.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이게 뭡니까? 시장의 알고리즘을 탄 거예요. 시장이 즉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시장이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본 건 바로 뭐였습니까?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2026년 상반기에 시장이 본 알고리즘은 반도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러면 2026년의 하반기 섹터는 과연 어떤 알고리즘을 탈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2026년 하반기에 탈 알고리즘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 탈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우리는 미리 알고 제대로 공부만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종목에 연관되지 않아도
섹터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준비한 게 2026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 상반기 한국 증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를 제가 클릭해가지고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스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상 미국에서 AI가 유행하면서 결국 시작된 전력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칠링 그리고 반도체, 로봇까지 이 알고리즘을 다 정리해 놨어요. 정확히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까지는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시장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몇 월부터는 몇 월까지 아무래도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과 반대로 가지 마세요. 시장과 반대로. 시장은 쉽게 말해서 AI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고 있는데 나 혼자 2차 전지를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소외가 돼요. 소외되면 당연히 수급이 안 들어올 거고 수급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돈이 안 벌릴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뭐하러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계좌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따라가는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스텝 파일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방식을 알려드리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 아니면은 구독이라고 문자를 이렇게 3개로 아무렇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핵점 숫자 1번 구독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어주시고 댓글에다가 구독 아니면은 숫자 1번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확인해가지고 요 파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요 파일 진짜 시장이 다음 알고리즘으로 뭘 보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다시 어떤 섹터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에 구독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댓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요 파일 무료로 그냥 배포해 드린다는 점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다음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 시장이 이제 반도체 다음에 과연 어떠한 섹터에 수급이 집중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